네, 말씀하세요. 너무 한 번에 글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그냥 말하듯이 그냥 끊어서 쓰세요. 끊어서. 그래야지 뭐 저도 어, 대화하듯이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요. 260일 정도. 260일 정도면은 보고 싶지. 9개월 잘 안 됐네요. 9개월 될까 말까네. 9개월.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네. 그래서 일단은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그 기사님이 궁금해하는 점이 뭐예요? 어떤 걸 상담하려는 거죠? 그 어제 헤어졌는데 뭐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는 거죠? 헤어진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거? 그죠? 딱히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는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자세히 얘기를 해야지 제가 콕 집을 수라도 있죠. 연애를 하면서 권태기는 뭐 1년 지나서 온다, 2년 지나서 온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커플마다 달라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더 권태기가 빨리 올 수도 있고. 권태기는 그거죠. 일단 동갑이잖아요. 동갑은 이제 오빠 동생보다는 이제 친구 사이처럼 느껴지죠. 이성 친구에서 원래 이성 친구로 만났지만 또 그냥 친구가 되기도 하죠. 왜 그냥 뭐 높임말도 없잖아요. 오빠 막 이런 거 호칭 같은 것도 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친구 이름 부르듯이.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내 애인인가 아니면은 내 친구인가 헷갈리게 되죠. 약간은 동갑을 동갑이랑 사귀면은 좋은 점은 이제 편해서 좋은데 어 안 좋은 점이 꽤 많죠. 안 좋은 점이 꽤 많아요. 원래 연애할 때 금방 이렇게 편해서 사귀면은 별로 연애가 오래 가진 않아요. 연애는 설레는 감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금방 식죠. 항상 설레는 느낌이 있어야지 연애를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느낌 들고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 뭐 이렇게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네, 말씀하세요. 많이 붙잡았어요. 그 지금 헤어지는 게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지금은 첫 번째로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되나요? 헤어지자고 했던 게 그 상대편이 첫 번째예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붙잡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붙잡았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몇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헤어지자는 말은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어, 붙잡혔다가 이제 진짜 안 되게 해서 헤어진 거고 그 전에 이제 과정 중에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냐고요. 위기 두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면은 여자가 결정을 한 거네요. 그죠? 사람이 첫 번째로 하면 너무 냉혹해요. 두 번째까지도
근데 두 번째에서 바로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까지 갔다가 이렇게 지금 헤어짐을 통보한 거는 그 여자가 대단한 거네. 그 여자가 많이 참은 거야. 상대방을 위해서. 근데 도저히 이제 자기가 힘들어서 안 되는 거지. 일단은 그 사귀면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귈 때 어떻게 하다가 사귀었고 사귀었는데 언제까지가 좋았고 그냥 몇 달 전, 뭐 100일까지만 뭐 200일까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처음부터 싫었으면은 안 사귀었겠죠. 그냥 좋아서 사귄 건데 그 마음이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하고 멀어지니까. 아 그래 꾸준히 만났어요. 음. 거의 비용 문제. 비용은 어떻게 했는데 비용? 그러니까 뭐 데이트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했는데? 아 부모님 문제. 부모님 문제가 많이 그거죠. 걸리죠. 연애할 때. 아, 연애할 때다가 이제 뭐 나중에 결혼까지 갈 때. 그때까지도 부모님 문제는 엄청 있는 거죠. 솔직히 부모님이 연애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부모님들. 그냥 연애는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하다가 결혼은 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이죠. 그래요. 그냥 비용은 어떻게 했는데 비용. 많이 만났잖아요. 많이 만났으면은 또 집안에서만 데이트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많이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비용은 어떻게 했는데 비용. 일단은 두 분 다 경제적인 그 비용을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그거 돼요? 능력이 돼요? 아 여자친구가 좀 더 많이 냈어요? 왜요? 일단 더치페이 같은 걸 했네요. 더치페이 한 사람에 몰아준 건 아니고 그냥 더치페이를 하다 보니까는 여자친구가 좀 더 많이 낸 거. 일단 뭐 그럴 수도 있죠. 일단 더치페이를 각자 낸 거.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요? 그럼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났어요? 만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리고 어, 사귀게 된 계기가 뭐예요? 같이 일하다가 무슨 일 했는데요? 일단은 기사님은 학교 다녔다 했잖아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뭐 일 같은 거 그런 쪽 했는데 다시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 거고 그분은 계속 일을 하시는 건가? 그래요? 일단은 뭐 같은 성인이라 해도 일을 하는 사람은 사회인이라 할 수 있죠. 사회인. 근데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사회인이라고
인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사람이죠. 일을 했다고 해도 학교에 다니는 이상 거기도 사회이긴 하지만 험악한 사회는 아니죠. 그 여자분이 지금 있는 곳처럼 사회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많이 좀 환경이 다른 거죠. 처음엔 둘 다 일하는 입장이니까 같았다가 한 명의 환경이 바뀐 거죠. 한 명의 환경이 바뀌면은 맞춰주게 되죠. 조율을 하게 되죠. 그 비용 문제도 비용 문제면은 여자가 벌써 많이 금방 지쳤겠죠. 근데 부모님 문제라면은 더 금방 지쳐.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부모님 문제가 어떤 문제인데요? 보통 이러잖아요. 연애할 때 내 연애에 관심 꺼 이러잖아요. 부모님한테.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뭐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좀 이기적인 사람도 있지만 결혼은 부모님 말에 따를게요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 연애는 내 상관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죠. 이제 연애는 좀 터치 안 해야죠. 잘못 가는 길이 아니면은 내가 잘못 상대를 만난 거 아니면은 터치를 할 필요는 없죠. 부모님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부모님이 부르면 잠깐 도와주고. 부모님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아, 미용실 운영하는데 부동산이랑. 음, 아, 여자분이 아니고 그니까 뭐 아들 입장에서 부모님 도와준 거죠. 그래, 부모님 그거 제3자가 보기에는 효자죠. 효자 도와준 건데 이게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한 거에서 또 보면은 음, 이런 경우가 또 많잖아요. 결혼해서 더 문제죠. 부모님 말에 제깍제깍 하는 남편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며느리 부인이. 근데 연애에서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은 이 사람과 오래 가면은 지친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왜냐면 너무 착한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착하면은 이로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부모님 부르면 가겠죠. 근데 이제 일단 연애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나만 이렇게 연애하다가 부모님 갑자기 끼게 되면은 조율을 잘해야죠. 그게 약간 결혼에서도 똑같죠. 남편이 자기 친정어머니랑 자기 어머니랑 부인한테 잘해주는 거 그게 엄청 힘들죠. 그냥 지쳤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지쳤을 것 같아요. 1년을 못 버텼지만 그래도 제외하고 싶은데 제외하려고 마음 먹어서 시도를 해봤어요? 아니면 이제 어제 헤어졌으니까 오늘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야? 오늘부터? 그래서 어제 헤어졌으니까 좀 생각할 틈을 주고 너무 바로 하진 말고 그 여자 잡고 싶다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 상대방을 잡고 싶으면은
너무 빨리 잡았어. 어제 저한테 왔었어야 돼. 어제 저한테 왔었어야 돼. 근데 저한테 왔었어도 저의 대답은 이것도 너무 빨리 붙잡지 말고 너무 막 한참 지나서 붙잡지도 말고 적당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생각하고 낸 결과다 이러면서 말을 좀 해줘야지. 아, 이 사람이 좀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헤어지자 했는데 바로 붙잡으면은 생각도 안 하고 왜 붙잡으려고 하지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하여튼 생각한 틈 척을 해야 돼. 척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여자분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니까는 계속 만나면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만나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니까는 멀어진 거죠. 그 선택이 그 이별이었는데 잠시만 이별인지 영영 이별인지 그거는 이제 또 그 여자가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또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느냐에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보통 그렇잖아요. 여자가 헤어지자 했는데 남자가 잡아요. 근데 여자가 그걸 순순히 응해요. 그런 여자도 있어요. 근데 남자가 잡아도 뿌리치는 여자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니까. 상황은 자기가 만들어 가야죠. 지금 예를 들었지만 그 예에 속한 사람이 두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분의 또 상황은 또 달라지는 거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을 가지자고 하죠. 시간을 가지자고 하는 거는 영영 이별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영영 이별을 뜻하는 거는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끝나야 돼요. 진짜 화가 치밀어 올라가고 너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연애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어. 다시는 보지 말자. 내 눈앞에 띄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간을 가지자고 하는 거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죠. 계속 만나고도 싶지만 좀 나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머리가 좀 어지럽다. 이럴 때는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서 둘러대는 거죠. 마땅한 변명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치사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 들먹이면서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헤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야비하잖아요. 백마탄 환자님 어서오세요. 오셨으면 추천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죠? 그냥 시간에 갖자고 한 거는 돌이켜보라는 거죠. 한번 너가 했던 일들에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한번 또 연락을 해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좀 그 상어요? 상어 없어요. 그냥 별명이 상어예요. 별명이 상어에다가 고민 상담 선생님이니까는 상어쌤 이렇게 되는 거죠.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고민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기사님은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냥 좀 주말에 좀 연락하는 것도 그러니까는 다음 주 월요일 됐을 때 평일 됐을 때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사귀었을 때 그 파라노마 나왔나? 주마등처럼 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말하면 되겠지 하면서 고민 안 한 거 티내지 마시고요.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는 좀 그래야지 말이 통할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일단은 그 여자도 계산님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는 지친 거죠, 그냥. 네, 연락하지 말고요. 그냥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그냥 디나님 원래대로 그냥 평일 지내면서 월요일 정도에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어, 좀 자기도 뭐 생각을 해봤다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조심스럽게 고딩 남자님 어서 오세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너 좀 생각이 좀 변했어 이러면서 나도 생각을 좀 많이 했어 이러면서 내가 뭐뭐였던 것 같아 이러면서 네가 힘들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퍼즐 같은 거예요, 퍼즐. 그러니까는 뭐 여자가 토라졌는데 남자친구가 이유를 못 맞출 때는 여자들이 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딴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생각을 해봤다는 티를 내면은 여자가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남자라면은 헤어지자고 했으면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여자였으면은 바로 잡죠. 그게 문제면서도 되게 그냥 남자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죠. 좋아하니까는 떠나면 안 된다. 좋아하니까 붙잡아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바로 붙잡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되게 좀 연애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 해갖고 조언대로 갔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애하면서 누구한테 들은 연애법으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되게 안 좋아요. 자존심 세다고요? 자존심 세갖고 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자존심 세가지고 고딩 남자님 추천 좀 해주세요. 고딩 남자님 자존심 세갖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전 자존심 센 사람 싫어요. 좀 사람은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신감이 아니고 자존심이죠. 자존심. 아 이거 자신이 꼭 신인 것처럼. 어떤 식으로요?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세요. 그거요?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연애 초보하는 사람들은 연애 초보 티가 나요. 부끄럽고 그렇죠 원래. 자기 이겨야 된다. 여자친구도 좀 힘드네요. 자기 이겨야 된다. 그 고든 남자님 그런 거는요. 저도 막 부끄럽고 그래요. 이렇게 조언을 잘 해줘갖고 이 사람 연애 잘하겠다 생각하지만 연애할 때 부끄럽죠. 근데 그 미래를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해가지고 되는 거를 상상을 해야죠. 되는 걸 상상을 하면 좀 힘이 나요. 힘이 나면은 한 번쯤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도전부터 하는 게 좋은데 도전하고 깨지고 나서 또 고민을 많이 해봐야죠.
그러면은 자존심이 세야 된다. 친구잖아요 또. 되게 이제 반말로 막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럼 남자 지금 기사님은 또 어떻게 대처했나요? 그런 자존심 센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놀릴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면은 놀릴까봐 걱정이면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연애한 사람들 누군가는 고백을 해서 됐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냥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 속마음에 있던 거를 겉으로 표현을 해갖고 속마음이 일치하니까는 연애를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세울 수 없으면은 뭐 그 사람도 고딩 남자님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고백하기 전까지는 일단 알려줘야 되는 게 우선 이제 간접적으로더라도 직접적이더라도 직접적은 좀 실패확률이 커요 많이. 너무 직접적으로 바로 다가오면은 다이렉트 다가오면 여자들이 좀 난감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건덕지 같은 거 있죠? 아, 나 너 좋아한다 이런 걸 약간씩 조금 남겨주면서 고백을 하면은 괜찮게 생각하죠. 아, 거의 항상 져줘요. 너무 져줘서도 문제네요. 거의 친구지만 누나 같은데요, 완전? 연상 같아요, 연상. 지금 이렇게 그 여자친구의 이제 보니까는 연상같이 느껴져요. 항상 자기 말이 옳다고 하고 그 상대방은 그 사람 말에 계속 맞다고 맞장구 쳐주고. 아이고. 고진남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카톡이요? 카톡 알아요? 카톡 알아요? 카톡? 어떻게 카톡 알아요? 카톡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반토. 그것도 역효과예요. 효과 별로 없어요. 이게 좋은 거 뭐더라? 그거 막 반톡에 그러니까는 좀 알던 사이가 아니고 반톡에 초대해서 카톡을 아는데 거기서